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한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 선정되실 경우에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이번 주 미국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SVB 사태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금융불안 여파로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정도와 또 올해 최종금리 수준을 전망하는 점도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금융 시스템 불안정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인 56억 달러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수출까지 더한 합산 수출액은 반도체를 제치고 1위 수출 품목을 차지했는데요. 반도체가 1위 자리에서 내려온 것은 2012년 이후로 10여 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썰전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기술적인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등주, 선취매의 정석, 윗꼬리 패턴에 대한 주제로도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시각으로는 20일, 22일에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는 23일에 발표 예정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요즘에는 증시의 변동성이 네.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좀 큰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뭐 작년부터 해서 우리 그 증시 일정에서 뭐 미증시에서 나오는 그런 발표치라 하더라도 네. CPI 일정, 그다음에 이제 FOMC 일정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발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거기서 나오는 뭐 발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죠. 이번 FOMC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FOMC와 그다음에 그 전 흐름들만 본다 하더라도 이번 FOMC에서는 빅스텝의 그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의 긴축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시장을 흔들기도 했었죠. 그러는 와중에 뭐 증시가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왔었고, 근데 이제는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이제 방송을 해드리면서 SVB 사태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나왔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리콘밸리 사태가 금리 긴축을 좀 빠르게 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부작용이 된다라는 이제 그 해석을 좀 해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 연준에서도 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빅스텝을 주장했었던 연준에서도 지금은 그 추진력에 대한 좀 힘을 좀 잃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컨센서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의 뭐 베이비 스텝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금리를 지난번 수준에서 더 올리지 않는 동결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뭐 확률이라던가 아니면 가능성에 대한 뭐 그런 퍼센테이지는
베이비 스텝 쪽으로 좀 더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연준 쪽에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할지는 우리가 좀 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연준 쪽에서는 베이비 스텝으로 뭐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뭐 시장에서는 그럼 최근에 발생했었던 뭐 크레딧 스위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던가 이런 은행권에 대한 리스크를 무시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부정적인 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고 반대로 이제 뭐 동결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빅스텝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제 추진해왔었던 연준이 주장하는 그런 금융 정책이 실패를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좀 그 복합적인 해석이 좀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뭐 베이비 스텝 정도의 수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예측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사실은 과거 몇 달 전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바뀌죠. 뭐 불과 이제 뭐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이었고 그 더 거슬러 가서 더 한 달 혹은 뭐 한 달 반 정도 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얘기들이 기대감들이 좀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뭐 그만큼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이제 많은 뭐 투자 기관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낸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 어느 쪽으로 갈피를 잡아도 이상하지 않을 뭐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알 수 없는 그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는 FOMC가 일정이 되어 있었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모든 FOMC 2022년도부터 흐름을 보면은 FOMC 전 혹은 뭐 후 아니면 이제 뭐 금요일과 월요일장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던 우리 과거 사례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시장을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는 뭐 FOMC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좀 더 좀 느슨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좀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FOMC에서는 이제 뭐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뉘앙스와 어떠한 온도를 좀 보이면서 좀 멘트를 좀 뱉을 것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베이비 스텝이라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동결 정도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일단은 뭐 단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크를 좀 또 하나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즘에 에코프로 관련된 움직임들이 시장을 굉장히 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장만 본다 하더라도 개장 초에 이제 에코프로의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개장 초에는 개파락 이후에 대략 한 마이너스 13% 정도 가량 추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에 이제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였었고 오늘 뭐 거기에 맞춰서 LG엔솔이라던가 아니면 뭐 삼성 SDI라던가 코스피에 있는 대형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조정세를 좀 많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에코프로가 오늘 뭐 그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수세가 또 엄청나게 또 붙어주면서 상승 전환 혹은 뭐 또 강보합까지 전환하는 굉장히 좀 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에코프로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막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로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퇴사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막 시장에 돌고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압수수색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그 증권 기사 같은 내용들을 보면은 에코프로는 이제는 좀 많이 과열이 됐다,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달리는데 제가 그런 뉴스들을 하나씩 좀 보다가 과연 투자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막 댓글들도 보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뭐 위험하다, 뭐 과열됐다 이런 뉴스 기사들에 좀 비난의 댓글을 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에코프로에 좀 열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온도차가 좀 나오는 듯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에코프로가 좀 나쁜 기업이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충분히 오를 만한 그런 내용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과했다라는 거는 팩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BM과 코스닥 시총 1, 2위를 좀 먹은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코스닥이 1월달, 2월달, 3월달 지수를 움직이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에코프로의 역할이 굉장히 좀 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단기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 물량들이 터졌을 때 약간 좀 폭탄 돌리기 식으로 이제 과열되었었던 거품이 또 빠지는 경우들이 과거에도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가 빠지면은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에코프로가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는 마음과 동시에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과 다른 테마에 좀 건전한 그다음에 건강한 그런 순환매가 잘 돌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더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려고 한다면은 에코프로는 좀 빠져주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섞여 있고 아직까지는 에코프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에코프로로 인한 지수 왜곡 리스크는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새로운 종목들을 매수를 하거나 뭐 기존 종목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보다 좀 보수적인 대응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2차 전지 쪽으로 과열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뭐 뉴스와 그다음에 테마와 아니면 뭐 이제 뭐 차트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당장 이제 좀 짧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리스크들을 좀 회피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 왜곡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이번 주 FOMC의 변수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이번 주는 그래도 좀 평소보다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일반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시장과 좀 역행하는 이슈라던가 아니면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좀 개별적인 종목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뒤에 뭐 여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종목들 그다음에 기법에 맞는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지금 시장에 맞는 그런 솔루션들까지 하나하나씩 잡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 초만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해 빅스텝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SVB 사태로 인해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 우려감으로 25베이시스 포인트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또 과거를 토대로 볼 때 FOMC 회의를 앞두고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을 좀 느슨하게 보수적 대응 전략을 해보자 말해주셨고요. 또 2차 전지 위주로 너무 급하게 상승한 이 코스닥 지수의 왜곡 부분도 국내 지수의 리스크 부분 측면에서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수출 56억 달러,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인데요. 근데 이런 수치에 비해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가 최근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어요. 네네. 네, 어떤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더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잘 팔려서 우리나라 안에서 뭐 이제 좀 좋은 그 역대 최고치 그 판매량을 좀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국가 1위 수출 품목이 반도체에서 이번에는 또 이제 자동차로 바뀌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반도체 업종들이 좀 밀리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기차가 지금 뭐 북미 시장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또 좀 그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기사들을 좀 읽어주셨는데 그 월 기준 역대 최고치가 나왔고 그다음에 47%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좀 적은 수치에서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가파른 속도로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좀 현대차의 주가 흐름들을 한번 기억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현대차가 사실 작년 하반기까지는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작년 이제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하고 3분기 실적이 지나고 4분기를 좀 기대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 리콜에 대한 손실들을 이번에는 재무제표에 이번 분기에는 반영을 좀 한다라는 소식들이 실적 발표를 기다렸었던 투자자들한테는 좀 다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분위기가 좋았었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현대차의 일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좋았었던 그림들이 나온 이후에 한번 좀 조정이 좀 깊게 떨어졌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다시 한번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수출 품목 등급 뭐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많이 모아주고 그 다음에 좀 다시 한번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힘을 좀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 얘기 안에서도 이제 그 친환경차의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들이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뭐 날개를 달고 막 이렇게 좀 헐헐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처음에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도 소재주 위주의 이제 흐름세가 나오다가 이제는 이제 부품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된 뭐 장비 종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급등하고 그다음에 특징주가 되고 이런 그림들이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고 위쪽으로 이제 뚫으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분위기들을 좀 올려놔서 작년 뭐 그
상반기랑 그다음에 하반기 이어지는 그때의 주가들을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현기차 완성차 업종의 분위기는 그다음에 이제 뭐 멀리 보고 있는 이제 장기 전망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경기라던가 증시의 영향 이런 부분들만 좀 피해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보다는 더 날개를 달 수 있는 시기들이 충분히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사실 뭐 현대차, 기아가 최근에 분위기 세우면서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오고, 현대차랑 기아차에 이제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연결고리가 좀 깊은 그런 부품주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좀 순환매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데일리 방송을 통해서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사랑하는 부품주 3인방이 있었죠. 화신, 그다음에 현대공업, SL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기차 관련된 부품주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 돌파 이후에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때 이제 뭐 계속 판매 호조를 통해서 만들어낸 뭐 실적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연간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의 뉴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현기차의 이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라던가 아니면 그로 인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부품주들의 순환매도 충분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오늘이 3월 20일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달로 넘어가는데, 네. 4월 달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미국에서 이뤄지는 정상회담 일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오고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시장에서는 이제 그 정상회담에 맞춰서 뭐 이제 그 대북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IRA 관련해서도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도 좀 포괄적으로 좀 조율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외교가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이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충분히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현대차와 기아차의 기대감이 갈 수도 있겠지만 보다 좀 가볍게 움직이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분위기가 좋으면은 순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부품주들이 순환매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 종목 이후에 그런 순환매들을 이제는 우리가 뭐 자동차 부품주라던가 아니면 뭐 반도체 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서서 차트를 좀 보면서 우리 그 화면을 좀 다시 볼까요? 화신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차트를 잠깐 좀 봤었죠. 화신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굉장히 좀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작년 9월 달, 10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같이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 화신이라던가 SL, 현대공업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SL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분위기를 좀 타질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냥 우리가 좀 눈앞에 두는 관심 종목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바닥에서 보여지는 이제 윗꼬리 패턴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뭐 매물대라던가 아니면은 저항선이 되는 이런 이평선을 계속 두드리는 종목들은 돌파의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얘기들을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이 드렸었는데, 현대공업이 최근에 그런 그림들을 저는 좀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화신의 후속이 될 수 있는 관심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적, 작년부터 이제 쌓았었던 뭐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부각이 되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도 이제 연간 실적의 상당히 좀 높은 수치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작년 연간 실적 또한 뭐 그 이상치를 좀 보여주면서 뭐 최대 실적의 이슈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전기차 주요 부품 공장 가동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뭐 장중에 한 16%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같이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서도 저는 뭐 지속 관심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7,000원을 넘겨주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이런 단기적으로도 매물대를 두드리러 가는 요런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수출 관련된 뭐 호재 뉴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이 현대공업이라는 종목도 한번 엮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분 실적 개선 기대감, 또 썰전에서 다룬 반도체 부분을 제치고 자동차가 1위, 수출 품목 등 이런 등급 이슈 등으로 향후 자동차와 부품주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시면서 순환매 관점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또 4월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상회담 맞춰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율 기대감까지도 짚어드렸는데요. 이제는 2차 전지 테마에서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로 관심을 옮겨보자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바닥 구간, 윗꼬리 패턴 포착 부분까지 이 자동차 부품주, 화신 등 예시 주시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기술적인 부분 윗꼬리 패턴 강의도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세 번째 주제로는 항상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제 차트 패턴에 대해서 한 번씩 복기를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포착이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맞춰서 제가 차트 보고 제가 요즘에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윗꼬리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 뭐 하반기 혹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윗꼬리 패턴이라는 이 제가 차트를 보는 관점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윗꼬리 패턴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같은 패턴과 그다음에 같은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포착되는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새로 한 주마다 이제 발굴을 좀 하는데 거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이 급등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패턴과 그다음에 같은 종목 같은 기술들을 본다 하더라도 포착되는 종목과 급등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리뉴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약 섹터 쪽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이제 그 넘버 3 종목으로 탑 3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화요일 날 시장이 급락이 나와가지고 오름세를 보이다가 한번 조정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런 구간들을 매수세로 잡으셨다라고 한다면은 더 좋은 그런 그 흐름이 좀 이어졌었던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가장 강조를 드리는 과거에 이제 조정 이후에 바닥이 이제 횡보하거나 바닥을 이제 그 저점을 잡으려는 저점이 횡보 혹은 상승세를 보이는 이런 과정 안에서 주요 매물대를 두고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보여지는 이런 윗꼬리들 돌파에 대한 시도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뭐 거래량들이라던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차트 만들어가고 자리 유지해 주면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려는 이런 연속적인 윗꼬리들. 바닥에서 이런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의심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바텀업 방식으로 지금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예쁜 나무와 건강하고 그다음에 푸르른 나무가 있는데 지금 숲 상황이 굉장히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예쁜 나무가 만들어질 수 있었지 이런 식으로 역으로 이제 추적하는 방법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잘 먹히는 종목 분석법이 되겠죠.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런 수상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을 노출을 시키지 않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응들이 나오면서 한번 움직임이 나오니까 장중에 23.99% 거의 뭐 준상한가에 달하는 움직임을 하루 만에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제시를 한번 드렸었고 화요일 날 눌림목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셨다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수요일 날 기다리고 목요일 날 하면은 대략 뭐 20% 이상의 상승률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이 됐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면서 하루 쉬어가는 구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보여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21%의 상승세가 바닥에서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들은 과거에 이제 이 종목이 보여줬었던 이런 끼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방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 한 방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 보여졌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좀 선취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이제 뭐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안내를 같이 좀 드리고 설명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으로 이제 좀 좋은 성과들이 좀 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새로 포착이 되는 종목들을 여러 개를 좀 돌려봤는데 최근에 지난주랑 같은 주제와 그다음에 같은 섹터 안에서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셀트리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HLB라던가 시총 상위 제약주들도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 분위기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중소형 제약주들이 이렇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처럼 바닥에서 자기 순환매가 되고 자기의 차트 타이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과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생각보다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런 윗꼬리 패턴에 어느 정도 좀 맞아 들어오는 이런 제약주들을 몇 개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는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지난주 세 개 종목 중에 하나였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바닥에서 지속적인 이런 윗꼬리들을 보여줬고 돌파에 대한 의지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오늘도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동안의 힘을 모았었던 그림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도 좀 올라갔지만 요거보다는 더한 힘을 좀 모아가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격 조정 많이 떨어졌고 바닥에서 기간 조정 나오면서 횡보하는 구간들도 나왔고 이제는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여기서 부딪히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오늘의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눈여겨본 종목 중에 하나는 세종 메디컬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제 자막이 나가고 있죠. 세종 메디컬 같은 경우도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떨어진 이후에 이제 바닥에서 저점이 빠지지 않는 횡보 구간들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는 바닥에서 올라가려는 시도들, 그다음에 윗꼬리를 보여주는 이런 시도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늘려놓고 주가의 위치를 위쪽으로 들어올린 이런 상황 안에서도 추가적인 돌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돌파에 대한 시도, 즉 윗꼬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윗꼬리들은 저는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죠. 돌파에 대한 의지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위쪽을 좀 넘어서면 세종 메디칼도 좀 큰 거 한 방을 좀 남겨두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HLB 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제약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들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 이후에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점이 깨지지 않는 횡보 구간들 혹은 이제 위쪽으로 저점을 살짝 올리는 우상향 패턴들이 최근에는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움직임들을 보면은 지속적인 윗꼬리들과 돌파에 대한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 움직임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같은 구간을 계속 두드리는 윗꼬리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아이큐어라는 종목도 최근에 뭐 같은 테마 제약 섹터 안에서 뭐 치매 관련된 종목들 이슈들 이런 거를 안고 좀 좋은 그림들이 나왔는데 HLB 제약도 뭐 HLB의 최근의 흐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약주들의 분위기 개선도 그렇고 이 종목이 개별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차트 패턴의 움직임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은 액션들이 나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이렇게 이제 윗꼬리 패턴을 계속 복귀해드리고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드리면서 새로 포착이 되는 종목들도 이제 골라드리죠. 물론 그 골라드렸던 종목들이 100% 다 성공을 했다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한 주에 하나씩 뭐 15% 20% 이상씩 터지는 종목들은 제가 매주 제시드렸던 종목들 안에서 한 번씩은 꼭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셨던 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고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패턴 공부하시면서 하단으로 내가 짧게 손절할 수 있는 구간들 잘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위쪽으로 튀어갈 수 있는 이런 맥점들을 잘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주 안에 대략 한 30%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최대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한 주에 30%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발굴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안에서도 제가 이제 좀 예시 종목들을 좀 골라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도 제가 이제 좀 디테일한 가격 전략과 어떤 종목들을 좀 더 우선시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고 나머지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또 알짜배기 종목과 또 전략까지 하나하나씩 또 모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윗꼬리 패턴과 함께 적중 포착된 종목들 기술적인 부분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제시해주신 종목에서 15% 이상 수익 나온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시장과
방송과 종목에 대한 대응법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전략주 자세한 대응 방법과 함께 또 어떤 주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지수의 방향과 그다음에 뭐 시장의 흐름에 기대어서 매매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펀더멘털적인 종목 분석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슈들 지금은 뭐 시총 1위 종목인 에코프로도 좀 거의 어떻게 움직임을 보면은 잡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이제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위치를 만들어가고 매집의 흔적이 보여지는 이런 이제 종목들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중요한 그런 순간인 것 같고요.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히트를 치는 종목들, 뭐 제가 표현하는 2자리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 안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어려운 시장 안에서 그다음에 변동성 시장 안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적중을 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종목의 선택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 윗꼬리 패턴과 그다음에 저의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포착을 하고 역으로 추적하는 그런 이제 좀 종목 검색법들을 이제 저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제 노하우들을 지속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잠시 후에 이제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지만 요즘 제 포트 안에서 이제 히트 종목이 됐죠. 지에넌 에너지가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에넌 에너지의 후속주를 또 새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또 열심히 종목들 돌리고 그다음에 좋은 종목들 많이 뽑아놨으니까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좀 더 디테일한 강의와 그다음에 가격 전략 이런 것들 받아가셔서 다음 주에도 또 히트 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또 함께 가져가시고 수익으로 직접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개별주 장세로 위치를 만들고 매집 흔적 보여주는 종목에 대한 주제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AS 종목은 1월 31일에 매수했던 지에넌 에너지입니다. 지난 방송 때도 AS 진행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84% 수익률에서 오늘 장중 14% 급등, 또 9% 넘게 상승 마감하면서 이제 수익률이 90%에 육박을 합니다. 다시 AS 주신다 했던 윗꼬리 패턴 포착주인데 한 주 만에 다시 또 해주시네요. 네, 뭐 기다리질 않고 뭐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의 또 특징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에넌 에너지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저는 아직은 힘이 빠지지 않은 것 같고 제 포트에서 이제 세 자리 수익률을 그러니까 즉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종목이라서 저는 좀 더 기다려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제가 이제 지금부터 AS를 해드리는 종목들은 다른 거를 뭐 다 뭐 개별적인 재료라던가 뭐 다른 것들 제외하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이 윗꼬리 패턴 요거 하나만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에넌 에너지라는 종목을 아래 그 매수일을 보니까 1월 마지막 날에 이제 제시를 해드렸고 그 위치가 이제 요런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바닥에서 이제 저점이 횡보하고 힘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구간을 두드리는 윗꼬리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되고 지속적으로 같은 구간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돌파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 것인데 돌파에 대한 의지를 뭐 더 주기적으로 아니면 더 촘촘하게 아니면 더 많은 그 횟수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이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치는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위쪽으로 치는 구간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음봉으로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잡아놓고 그다음에 뭐 지난 뭐 전 저점이라든가 이 박스를 이탈하는 손절가 잡아놓고 뭐 타이트하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기대하면서 선치 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이 중간에 한번 좀 시장 상황 따라서 힘을 좀 못 쓰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거래량이 뭐 붙지 않는 조정 구간이었고 박스를 유지하는 그런 선에서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다가 추가적인 돌파가 나오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움직임이 그러니까 즉 이 위쪽 윗꼬리를 보여주면서 돌파가 나오면 이제 세질 수 있는 이런 맥점들이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액션이 한번 나오다 보니까 물론 뭐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돌파가 나오는 돌파봉에서 하루 만에 21%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10% 정도 가량의 수익률을 목표로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매도를 해도 뭐 충분히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됐었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힘을 주체할 수 없는 힘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치가 나오면서 지금은 주가 상승률이 뭐 80%, 뭐 90% 임박하는 이런 그림들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위쪽에서 만들어진 그림 이후에도 하방으로 깨지지 않고 아니면 음봉으로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윗꼬리를 보여주면서 추가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는 시도를 보였고 몸통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힘이 있어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이 89%의 수익률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대로 가져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저는 이 포트 안에서 일단은 뭐 100% 이상의 세 자리 수익률을 좀 도전을 해볼 고를 생각이고 전고점을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뭐 위쪽이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고 뭐 100% 이상의 상승률을 더 보여주면서 저한테 좀 레전드 종목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는 네. 그런 종목으로 지에논 에너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에논 에너지 지난주에 100% 이상,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 기대되면서 잔량으로 홀딩 대응 의견 주셨는데요. 최근 흐름이 하방 깨지지 않고 음봉 거래량 시 약하며 추가 돌파 의지가 있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말씀과 함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로 유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3월 7일에 매수했던 CBDC 관련주 한네트인데요. 지난주에 시장 변수로 조정을 받았지만 역시나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예상해 주셨고 네. 월요일 날 출연하시고 수요일 날 20%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제 11% 달성을 했거든요. 네네. 한네트는 또 어떤 전략 또 말해 주실까요? 네, 뭐 한네트를 AS를 좀 해드리는데 네. 오늘 제가 뭐 계속해서 제 AS를 볼 때는 뭐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윗꼬리 패턴,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던 시점이 월요일이니까 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CBDC 이슈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바닥에서 보여주는 액션이 뭐 확실히 보여졌었죠. 바닥에서 돌파에 대한 의지들을 이런 이제 윗꼬리 매집 패턴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었고 이런 차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역으로 추적을 해서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뭔데 이런 식으로 역추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CBDC에 대한 이슈들은 뭐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이 될 만한 이슈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빠질 때 뭐 살짝의 좀 조정이 있긴 했지만 뭐 재료가 발현이 되는 시점에서는 하루 만에 뭐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위에 살짝 좀 밀리긴 했지만 뭐 충분히 또 두 자리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뭐 거래량이 없는 조정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화면에 찍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치를 좀 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현재 상황이 흐름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들이 다시 한번 이어지는 윗꼬리 패턴으로 이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을 그다음에 힘을 다 분출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수익을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지만 혹시나 뭐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관심주로 보시는 분들께도 저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네트는 뭐 수익을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저는 다시 한번 힘을 써서 지난번에 보여줬었던 이 전고점의 위치를 돌파하는 그림을 한번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네트 역시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유 또는 신규 매수 유효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가온미디어인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나오셔서 이 가온미디어의 차트가 위치가 좋다, 추가 상승 기대된다고 AS 주셨고요. 수요일 날 1050원 터치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네네. 가온미디어도 역시나 윗꼬리 패턴에 포착된 종목이겠죠? 네, 뭐 네. 지긋지긋하시죠. 근데 아니시죠? 확실히 뭐 네. 뭐 수익이 잘 나는 네. 패턴인 거는 뭐 확실한 것 맞아요. 같습니다.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 적중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네. 이제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난주 월요일 위치가 여기였고요. 제가 바닥에서 포착한 윗꼬리와 더불어서 이번에 전고점들을 붙이고 추가적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들을 보이는 게 저는 얘는 추가적인 돌파를 보여줄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매수 관점에서도 그렇고 들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한번 도전을 더 해보자라는 취지로 지난주에 AS를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돌파가 나오면서 이후에 돌파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나왔고요. 수익률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난 전고점이 됐었던 이 주요 위치에 대해 선을 그어놓고 이 종목이 이 위에서 혹은 여기 부근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지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이런 거를 이제 눈여겨봐야겠죠. 만약에 이제 전고점 언덕을 돌파한 이후에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뭐 더 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 구간들을 좀 잘 확인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뭐 다음 주에 또 AS를 했는데 제가 오늘도 추가적인 돌파가 가능한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서 좀 더 좀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좀 더 높은 목표가를 세우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종목도 AS 진행해 보겠습니다. 3월 14일 지난 방송 추천주였고 썰전에서 다루었던 크리스탈 지노믹스입니다. 오늘 장중에 6% 상승세 나왔고요. 수익률 7% 넘게 달성한 종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크리스탈 지노믹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뭐 AS에서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윗꼬리 네, 패턴. 네. 좀 지겨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또 윗꼬리 패턴에 포착이 되고 좋은 그림이 나왔죠. 오늘도 뭐 좋은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제가 앞서서 차트 강의를 좀 해드리는 시점에서 제약주인데 포착이 됐었던 네. 그런 이제 그 세 개의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뭐 지난주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저는 상승 여력을 남겨놓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의 매수도 뭐 충분히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약주가 2022년도에 상당히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약주를 가지고 아픈 그런 그 기억들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랬기 때문에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한 모멘텀이라던가 더 강한 이슈가 터질 만한 이슈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와 그다음에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상당히 좀 길었기 때문에 그 부가적인 힘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힘이 더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제약주들이 바닥에서 막 특징주로 떠오르고 급등이 나가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슈가 그렇게 세지도 않은데 그런 급등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네. 종목 중에서도 뭐 그런 그림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이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뭐 비슷한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보여주는 이런 윗꼬리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네. 지난 윗꼬리 안에서의 전고점은 아직 돌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고점이 지난번 전고점이랑 비슷한 자리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이 이동평균선이 241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항을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항을 받고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터뜨린다던가 힘을 뭐 폭발시키는 이런 그림들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오늘의 이 저항선이 뭐 단발적으로는 여기서 힘을 좀 다시 빼고 힘을 모으게 하는 조정 구간들을 좀 만들어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다 좀 강한 움직임과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추가적인 목표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뚫어야 되는 전고점 구간이고 뚫어야 되는 이동평균선의 저항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뚫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매집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과거부터 보여줬었던 이런 움직임이 돌파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비록 7%이 정도로 이제 수익이 잡혔지만 요거보다 센 그림으로 좀 급등주가 되고 특징주가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월봉상에서도 이제 막 돌파봉이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다른 종목들 앞서서 리뷰해드렸던 다른 종목들처럼 좀 더 좀 센 그림과 조금 더 좀 높은 수익률이 나와줄 때까지 저는 한번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지도믹스 역시 윗꼬리 패턴 폭탄주로 추천 주셨고요. 현재 자리도 매수 유효하고 앞으로의 상승 전반과 함께 241선 돌파 시 급등주까지도 예약이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힌트일까요? 네, 오늘 제가 제시를 드리는 종목은요. 네. 땡땡땡 땡땡 네. 지금 다섯 공개를 할 글자. 수가 없죠. 다섯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약주 쪽에서 종목을 한 번 더 골랐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흐름이 뭐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제시를 드렸었던 뭐 종목 중에서도 30% 가량이 터지는 종목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또 제시를 드렸었잖아요. 그만큼 제약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따라와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었던 뭐 셀트리온 형제들 아니면 뭐 HLB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뭐 상당히 좀 도움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제시를 드릴 종목의 힌트를 하나씩 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치매 치료제 쪽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방송을 집중하셔서 들으셨던 분은 혹시 이 종목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오늘 아이큐어라는 종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뭐 치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도 히트 종목들이 좀 제법 나왔었죠. 그래서 순환매와 흐름을 기대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재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뭐 R&D 이슈들, 그다음에 임상 실험에 대한 뭐 1상, 2상, 3상에 대한 이런 전개 과정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실제로 코로나 시기가 좀 이어지고 하면서 제약주들의 실질적인 펀더멘털이 개선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같이 수익을 냈었던 푸른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굉장히 좀 펌핑이 좀 많이 돼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을 좀 읽어 먹었었던 뭐 그런 종목들도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제시를 드리는 종목도 매출액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종목인데 내년에는 더 좋은 전망을 기대한다라는 이슈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네. 수상한 윗꼬리 패턴이 지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돌파에 대한 의지를 1월 달부터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주가의 차트 추세의 저점은 야금야금 상승 추이를 잡아가고 있고요. 그다음 윗꼬리 패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세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돌파하면은 큰 수익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디테일한 가격 전략이라던가 그다음에 여기 이 종목을 목표로 하는 뭐 목표 가격이라던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제가 잠시 후 진행이 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시청하신 분들 그다음에 지난주 수익을 눈으로 확인하셨던 분들은 오늘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들어오셔서 이번 주에도 또 성공 투자의 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제약 관련주 또 치매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추천 주셨습니다. 사상 첫 매출 1,000억 돌파하며 올해 그리고 내년 선장 전망된다 이야기 주셨고요. 윗꼬리 패턴 포착주로 힌트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도 9시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잠시 후인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